부모-자녀 의사소통, 표현하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표현하기 1.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차분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 자세는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성인에서의 바람직한 대화 기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부모나 직장의 상사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흔히 알아듣고 표현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의사 전달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아이와 어른의 생각하는 차원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전달의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1인칭 화법나 전달법으로 전달해야 된다. 친구가 자녀를 도와주었을 때 너는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니? 보다는 나는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팠단다. 고 하면 좋을 것이다. 어른과 아이, 부모 자녀 사이에는 역할, 지위, 능력, 정보의 양 등이 차등적으로 분배돼 있다. 이로 인한 양자 간 사회적, 심리적 거리는 각종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른의 말에 대해서는 자기 보호적 장벽, 치기를 좋아한다.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어른의 피위를 자극할 말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일수록 자녀의 자기 보호적 장벽은 더욱 높아져 의사소통상 장애 요인이 된다. 부모는 그들이 알고 있는 바, 정보를 자녀에게 다 말하려 하지 않고 감추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뭘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자녀도 부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감추어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명료성,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달 내용은 상대가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내용의 구조가 분명한 체계를 갖추고 과거, 현재, 미래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달 내용이 그 양이나 규모에 있어서 너무 많아도 안 좋다. 과도하면 단시간에 소화하기도 어렵고 많은 양의 무체수도 있다. 너무 단순한 것도 빈약한 것도 다 같이 가치를 못 가질 수 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해서도 안 된다. 즉각성, 자녀나 어린이와의 의사소통은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자녀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간격을 두지 말고 바로 평가나 보상을 하는 게 좋다. 적시적소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응답을 주는 게 교육 효과 증진에도 좋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에 입수되어야 가치가 있지 그 시기를 놓치면 가치가 감소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금방 울다가도 조금 좋은 것을 보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바로 우는 것처럼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 특히 어린이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쌍방적 의사소통에서 정확한 정보나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응은 대화나 표정 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직접 표현되기도 하지만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자녀에게 말을 바로 알아들었음을 일러주게 되므로 만약 잘못 전달되었다면 다시 수정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 필요한 것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표현하기 2. 칭찬성, 비난하지 않음. 인간성의 매우 큰 원리는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비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비난은 좌절을 안겨주지만 칭찬은 격려를 제공한다. 자녀에게도 평소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칭찬이 주어져야 한다.
비난, 힐책 등은 금물이다. 비난은 자라는 나무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희망과 의용, 사기를 꺾는 잔인한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를 내세우려면 자기의 의견은 완전히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다는 것을 비난조로 말하곤 한다. 그러나 남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내가 가진 어떤 한 가지를 양보함으로써 그의 동의나 양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상대방의 주장을 비난하는 대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양보를 하여주면 상대방은 보다 큰 것을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토론의 장일수록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결과는 한 가지 합의도 해결도 못 얻어내는 결과로 끝나고 마는 예를 많이 본다.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속성,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A군은 훌륭한 학생이야 라기보다는 A군의 토플 실력은 참으로 놀라워가 좋다. 김양은 훌륭한 야구이야 보다 김양의 바느질 솜씨는 정말 대단해 가 바람직하다. 그녀는 정말 미인이야 보다 그녀는 헤어스타일이나 몸매가 정말 아름다워 가 훨씬 나은 표현이다. 이런 표현 방법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아이군의 딸 장문에서 표현력이 뛰어나구나. 어떻게 그런 딱 들어맞으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말을 생각해냈니? 이렇게 어떤 사람의 행위나 속성을 칭찬하면 그 의미가 한층 부각되고 더욱 진지하게 느껴진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이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가능성을 예언하자 성적이 부쩍 올랐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온 이야기이다. 반대로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 놈이라는 비난이나 악담을 들으면 그는 아예 공부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꾸짖는 방법,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기 위해 나무라는 방법도 야단을 치지 말고 수능적이 되도록 부드럽게 해야 된다. 여기서도 2인칭 화법너 전달법보다 1인칭 대화법나 전달법을 쓰며 비난하지 말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너는 왜 가족이 모두 먹는 음식에 내가 먹던 숟가락을 마구 뒤집어 먹고 싶은 부분만 먹으려고 하니 보다는 나는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음식을 뒤집고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남은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이 된다. 젓가락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되도록 먹을 만큼만 보이는 부분부터 가져가 먹으면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들게 되고 남은 음식의 보관에도 좋을 것 같다. 고 하는 것이다. 일관성, 전달 내용의 전후가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지시해 놓고 잊은 채 이내 다른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앞뒤가 다르면 듣는 사람은 혼란을 일으킨다. 만약 아이에게 저녁에 외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놓고 그 일에 대해 한동안 잊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출한 아이를 호되게 나무란다면 아이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저항하게 될 것이다. 관심 없이 지나는 날이 많아 외출을 해도 아무런 재치가 없어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오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잊고 있는 지시사항을 다시 적용하려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처사여서 의사소통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자녀들은 금지된 행동을 저질러 제지나 억제 조치를 받았다면 그 벌을 일관되게 잊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자칫 용서나 주인 받은 일은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이나 오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용서받은 일일지라도 거듭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 자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다면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고 안 지켜질 경우 조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흐지부지하게 처리를 하면 부모의 신념 체계를 불신하게 되고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원만한 의사소통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생활 모습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따라 닮게 된다. 매사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잘못된 습관이나 언행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벌은 야단치거나 체벌보다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돈에 관심을 크게 갖는 자녀라면 용돈을 줄이는 방법에 벌이 좋을 것이고,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는 자녀라면 외출에 제동을 걸어 불이익을 느끼도록 하는 게 상책일 수 있다. 자녀들의 개성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방책이 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앞서 설명한 칭찬을 적절히 하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잘못했을 때 불이익보다는 가끔 잘했을 때 보상을 주면 더 효과적이다.